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주 제 병원에 72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분이 부축해서 데려오셨는데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시는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3달 지난 후였어요. 며느리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달 전부터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셨어요. 나이 드시니까 다리 힘이 없으신가 보다 했어요. 그게 신호인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하며 울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셨더라면 지금처럼 더 나빠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경색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정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68세 남성분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심장이 철렁했다고 하셨어요.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괜찮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이분이 현명하셨던 게 바로 그날 오전에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해보니 오른쪽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 치료랑 한약 치료 병행하시고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만약 이분이 괜찮아졌으니까 됐지라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 주 안에, 길어야 몇 달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신호를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뇌경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꼬이고 팔을 못 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이미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첫 번째 경고는 다리에서 옵니다. 얼굴이나 말보다 훨씬 빨리 다리가 신호를 보내요. 이게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그 전부터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없다 싶었는데 자꾸 걸려 넘어졌는데 다리를 끌었는데 다리가 저렸는데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뇌경색 신호인 줄 모르니까요. 오늘 제가 그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자매분들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먼저 왜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나무에 비유하면 다리는 뿌리고 머리는 잎입니다. 뿌리에서 물이 막히면 가장 먼저 잎이 시듭니다. 마찬가지로 피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에서 신호가 와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는 1m가 넘습니다. 우리 키만큼 먼 거리예요. 피가 내려가는 건 중력 때문에 쉽습니다. 문제는 다시 올라올 때예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하거든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다리 근육도 튼튼해서 피를 펌프처럼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혈관이 약해지고 피도 끈적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때문에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내보내는 피의 20%를 쓸 정도로 피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피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뇌에서 나온 신경이 목뼈 부분에서 좌우가 교차한다는 겁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조절해요. 그래서 뇌 한쪽에 문제 생기면 반대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건강하다. 옛날 어른들이 두한조결이라고 하셨는데 머리 두, 차가울 한, 발 쪽, 더울 열. 머리는 차갑고 발은 뜨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갑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규칙하게 살다 보니 열이 위로만 몰립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머리는 아프고 혈압은 올라가는데 손발은 차갑고 저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는 혈관에 부담이 가고 아래로는 순환이 막혀요.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그럼 다리에서 오는 7가지 신호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신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마치 다리에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단 올라갈 때 한쪽 다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 남의 다리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다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양쪽 다리가 다 약한 게 아니라 한쪽 다리만 약하다는 겁니다. 양쪽 다 약하면 그냥 노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 이건 뇌의 반대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다리를 절거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다리에 뭔가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서 땅을 밟는 느낌이 이상해요. 손으로 다리를 만져봐도 감각이 둔합니다. 꼬집어도 아픈 게 덜하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온도를 잘 못 느낍니다. 이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기도 합니다. 양쪽 다리를 만져보면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한쪽은 따뜻한데 한쪽은 차갑습니다. 이건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다리를 질질 끕니다. 의학 용어로는 족하수라고 하는데 발끝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발을 끌면서 걷는 증상입니다. 슬리퍼 신고 걸을 때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고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나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위험합니다. 발끝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실제로 이 증상 있으신 분들이 계단에서 많이 넘어지십니다. 이건 뇌에서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발목을 위로 젖히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평평한 바닥을 걷는데도 발이 바닥에 걸려서 휘청거려요. 문턱 넘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자주 넘어집니다. 특별히 장애물이 없는데도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뇌의 균형 감각과 공간 인식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몸이 어떤 자세인지를 계속 파악하거든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는 걸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엉덩이뼈 골절되면 1년 안에 20%가 돌아가신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가 떨리거나 저절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직여요. 잠잘 때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기도 합니다. 한쪽 다리만 이런 증상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떨림은 신경계통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진 거예요. 마치 전선이 불안정하면 전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신경 전달이 불안정하면 근육이 떨립니다. 6번째,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립니다. 비틀거리고 일직선으로 못 걷고 지그재그로 걸어요. 눈 감고 서 있으면 균형 못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술 안 마셨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걷습니다. 이건 소뇌나 뇌간 부분에 혈류 장애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7번째,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졌다가 몇 분 후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가볍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졌으니까 문제 없겠지. 일시적인 거였나 보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다음번에는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 경험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한 달 안에 큰 뇌경색을 겪는다고 합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 경고를 놓치면 다음엔 진짜 큰일이 납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는데 5분 후에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증상이 또 왔답니다. 이번에도 금방 괜찮아져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생활하고 계세요. 만약 처음 증상 왔을 때 바로 병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검사에서 막힌 혈관 찾아내고 약 먹고 생활습관 고치고 치료받았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신호 다 기억하셨죠?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 다리 끌기, 자주 넘어짐, 다리 떨림, 한쪽으로 쏠림, 일시적 증상 후 회복되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 부족이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그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방법과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수치 높으면 약 드셔야 합니다. 약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으로 조절하는 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혈압은 120/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혈당은 공복에 100 이하, 식후 2시간에 140 이하가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로 유지하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술도 줄이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해롭습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담그세요.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싶을 정도, 대략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하체 혈액 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족욕할 때 생강이나 쑥을 넣으면 더 좋아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쑥은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막힌 걸 뚫어줍니다. 생강 몇 조각이나 말린 쑥을 넣고 끓인 물로 족욕해 보세요. 족욕하고 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개운해집니다. 특히 손발 차가우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사용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다리에 정체되어 있던 피가 올라가고 새로운 피가 다리로 내려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운동하세요. 걷기는 다리 근육 사용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심장 기능도 강화되고 혈압 혈당도 조절돼요.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굴려서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걸으면 발바닥 전체가 자극되고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사용됩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또 채소와 과일 많이 드시고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특히 튀김, 삼겹살, 라면, 과자 같은 거 줄이세요. 지금부터는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한쪽 다리로 서서 눈 감아 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금방 중심 잃고 흔들린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 있는 겁니다. 일직선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걷습니다. 만약 중심 잡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면 주의에 필요합니다. 양쪽 다리를 가볍게 꼬집어 보세요. 양쪽 감각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한쪽이 둔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신경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양쪽 다리의 힘이 비슷해야 합니다. 한쪽이 유독 힘들거나 떨린다면 근력에 문제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테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 있다면 병원 가서 검사받아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예요. 뇌에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가 신호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넘기지 마세요. 그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이 되기 전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아직 병은 아닌데 병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잡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진짜 병이 됩니다. 옛날 한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의사는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고, 중간 의사는 병이 되려고 할 때 치료하고, 나쁜 의사는 이미 병이 된 후에 치료한다. 여러분도 좋은 의사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의 의사냐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의사입니다. 제가 30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호가 있었는데 놓쳐서 큰 병이 된 경우들이요. 반대로 신호를 알아채고 조기에 대응해서 건강을 지킨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지식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신호를 압니다. 다리에서 오는 7가지 신호를요.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매일 아침 족욕 10분, 하루 걷기 30분, 발끝 치기 운동 100번,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내 다리가 어떤지, 걸을 때 불편한 곳은 없는지, 힘이 빠지는 느낌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말을 못하게 되고, 팔,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심하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알아채고 조기에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신호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여러분 가족, 친구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부모님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셨어요. 아프고 불편해도 말씀 안 하시고 참으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체크해 드리세요. 한쪽 다리 힘은 괜찮으신지, 감각은 괜찮으신지, 넘어지신 적은 없으신지 여쭤보세요. 함께 걸어보면서 걸음걸이도 관찰하세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받으세요. 수치 높으면 치료 받으세요. 약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도 바꾸세요. 금연하시고 술도 줄이세요. 또 30분은 매일 걸으시고 채소 많이 드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한의학적 관리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침 치료는 경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한약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을 보강합니다. 서양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뇌경색 위험이 높으신 분들께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혈액순환 개선하고 혈관 건강 챙기고 혈압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병원 치료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건강에 더 관심 가지세요. 자기 몸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다리가 보내는 신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주변에 뇌경색 걸리신 분 계시나요?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건강 박사 김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